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위성정당 무려 28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그 당은 이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.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김 국장님. 네. 자, 28억. 꽤 많은 돈인데 이게 모당, 그러니까 어머니 당으로 간다. 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했더라고요. 네, 두 거대 정당에서 각각 28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씩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선관위 해석이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모 정당으로 가게 되는 건 맞는데요. 네. 바로 우리 현재 이 선거법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. 네. 이렇게 병립형 또 연동형 비례대표 하게 되면서 그런 모순과 한계를 안고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. 이것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서도 자기 마음을 줘야 되는 정당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지 않았습니까? 네.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본인이 선택한 정당에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런 정치의 정치적 이합 집산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당초에 그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들 네.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가 정말로 고민하고 제도적 개선도 꾀해야 되고요. 또 거대 정당, 양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23대 국회에는 저런 일 없겠죠? 그래야 되겠죠. 그런데 네. 이렇게 양극화된 서로 간의 갈등이 큰 국회로 간다면 또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압박도 주시고 해서 국회가 함부로 못하도록 그런 견제와 감시 기능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아니 근데 그게 왜 양대 정당이 그 반성을 해야 될 일이죠? 네. 이재명 대표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죠. 예. 준연동형제 채택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. 네.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거는 아주 일방적인 얘기고요. 그게 네. 왜 일방적인 얘기인가요? 그거를 하게 되면서 있잖아요.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안 만들면 되거든요. 그렇다면 선거법 그 상황을 생해서 국민의힘이 그런데 의석을 그거를 손해봐가면서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. 준연동형제를 안 하고 국민의힘처럼 병립형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. 네.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를 포함해서 아무튼 그 위성정당, 꼼수정당, 의원 꼬아주기 그랬다가 총선 끝나고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다 끝난 뒤 한 달도 안 돼서 불과 1, 2주 사이에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왜곡된 형태의 이 선거제도, 정당제도 이건 정말 어떻게든 꼭 이번 국회 22대에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손을 좀 봐야 될 첫 번째 미션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